지금부터는 MLST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학습 전략 검사인 MLST입니다. MLST는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생용이 있는데요. 저는 MLST를 통해서 아이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MLST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 또 학습 시간에 대한 이야기, 또 성적 만족도,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성격이 어떤 건지 정서, 동기, 행동, 학습 유형에 따라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T점수로 나누는데, T점수는 평균이 50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10인데 그거에 따라서 70점 이상일 때 아이가 상위 2.5%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효능감을 보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효능감이 높다, 또 결과를 기대하는데 결과 기대치가 높다, 또 성실성이 있다, 아이들을 봐요. 근데 어머님이 이걸 검사를 보고 어떤 아이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머니 봤을 때는 성실성의 부분에서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질문지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어려운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지가 굉장히 세밀하고요. 그래서 성실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애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문제를 먼저 풀어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의 생각이 달라요. 성실성이 100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다. 어떤 친구는 책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꾸준히 차근차근 읽었더니 성실하다. 이 성실성의 차이가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셔야 하고요. 또 정서 특성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우울, 짜증, 불안 지수가 낮은 친구가 있어요. 보기에는 낮은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보기에는 높은데 심리적으로 안정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디 부분에서 우울한지, 어디 부분에서 굉장히 짜증나 있는지, T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고요. 또 동기 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경쟁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회피 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든지 어려운 심화 문제를 봤을 때 굉장히 회피를 많이 하죠. 그리고 회피를 하기 때문에 불안지수가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교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을 보면 시간 관리, 본인은 공부량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중3인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 비해서 학습 시간 관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공부량을 적어보게 했고요. 거기에서 20% 정도 공부량을 늘려야 본인이 원하는 의대에 갈 수 있다고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었고요. 또 공부 환경이 어쩐지, 어떤 친구는 공부 환경에서 자기는 간식을 먹으면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또는 스터디 카페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봐야 공부가 된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요. 또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친구는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성적은 좋은데 수업 듣기가 좀 낮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학원에서 수업 듣기를 더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 필기를 봐도 어떤 친구는 노트 필기를 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 놓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색깔을 구별해 가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중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가 잘 돼 있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노트 필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성적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검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또 집중해서 잘 읽는지, 또 읽기는 어떻게 하는지, 독해력의 차이가 굉장히 느껴졌어요. 본인은 운해형인데 읽기 전략에서 높다고 봤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추론 능력이 별로 없고 어휘력도 약하고 문단별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습관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검사를 상담할 때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학습 유형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지, 저희가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애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좀 도와줘야 되는지, 또 본인이 성실하다는데 어느 정도까지가 성실한 건지,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좀 지금 현재 공부가 좀 불안하다, 나는 지금 현재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학습 전략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초등 공부 습관 바이블 발췌를 제가 했는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있냐면 시험에 대해서 틀리거나 오도합이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결과만 점수가 80점이야 그게 아니라 80점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밝은 아이가 있었고요. 또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너는 이번에 80점을 맞았는데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니?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보완해 줬더니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늘어났고요. 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끈기입니다. 어머니들 자주 학원을 바꾸는 엄마들이 있어요. 6개월도 안 돼서 또 성적이 나오면 자주 바꾸는데 제가 영재학교나 가학고를 또는 의대를 가는 친구들 보면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끈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숙제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끝까지 하는지, 하다가 마는지, 또 하다가 말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해도 이번 시험에 3등급이 나와도 다시 1등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저는 12월에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매달 어떻게 상담을 했더니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많이 했더니 굉장히 성적이 향상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방학을 통해서도 문해력을 키우는 겁니다. 하루에 독서를 30분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독서가 엄마가 책을 읽으라 해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의 의무적 독서 말고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대 가는 문해력, 최상위권 문해력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뒤의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 그래서 비문학 독서를 가지고 문단별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3 친구부터 예비 고1부터 수업을 할 때마다 앞에 문단이 이러면 뒤에 문단은 어떤 문단이 나올 것 같아? 또는 앞에 정독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너가 어느 부분이 빠진 것 같아? 또 내용 전체를 읽고 나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제를 생각해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는 습관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지문을 읽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습관들이 들어야 고등학교 가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